주식쟁이 형님들 안녕하세요. 박주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3월 3주였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부슬부슬 와주고 있네요. 3월 3주 위클리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첫 상장 지수 상품 ETP가 독일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 상장 지수 상품은 상장 지수 펀드 ETF와 ETN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술 기업들은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뉴욕 증시에서도 곧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뉴욕 증시에서는 암호화폐 ETP가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고, 이미 주요 금융 및 정보기술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있죠. 개인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투자 상품의 수요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정보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코인 보유량은 작년 5월 300만 코인에서 이달 초 기준 240만 코인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거래소를 활용해 코인을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기관 및 기업의 직접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입니다. 전 비트코인은 소량씩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일주일 만에 2배, 3배씩 뛰는 잡알트들의 상승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주위에서 잡알트로 돈 번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투자의 투자도 모르던 사람들도 3배씩 먹는 요즘 상황을 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실감합니다. 물론 주식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린 상황이라 조만간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단물까지 여러분은 얼른 빨아드시길 바랍니다. 여러 ETF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의 조작 가능성에 따른 사기 위험이나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승인을 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고, 우려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설 경우 결국 미국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재무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좀 변수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금리 동향과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조치 종료, 미중 고위급 회담 등에 반응했고, 연준이 장기간 저금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국채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과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두고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연준의 공언과는 달리 물가가 지속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준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1일 종료한다고 밝힌 점도 불안감을 더했죠. SLR 완화 조치는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지급 준비금을 필요 자기 자본 산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종료될 경우 은행의 비용 부담으로 국채를 내다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러한 규제 완화의 종료를 앞두고 로비스트 등을 동원해 완화 조치 연장을 호소해 왔지만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죠.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국채를 투매해 미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빚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인플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채권 투자자들일 것입니다. 채권은 구매력의 보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박쥐가 100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죠. 물건을 사지 않고 100원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1년 후에 지금의 100원짜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물가가 올라서 100원짜리가 103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쥐는 누군가에게 100원을 빌려주죠. 그리고 이자를 받습니다. 원금의 이자를 돌려받으니 105원을 받은 겁니다. 물가가 올라도 두려움이 없죠. 내 구매력은 보존이 된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의 지위에 오르려 하는 거겠죠. 이게 채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가 110원까지 뛰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105원밖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물가가 오르는 만큼 가격이 뛰어오르는 자산을 선매하려고 하겠죠. 이게 자산 버블 혹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구할 수 없게 된 채무자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바로 금리 상승인 겁니다. 그러나 연준 측은 은행의 자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지급 준비율을 맞추기 위해 미 국채를 투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페드는 또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국채를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MBS를 400억 달러를 각각 매입해 시장의 유동성에 공급해 왔는데 여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목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지금과 같은 채권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리포트를 보면 3월 3주 나스닥은 초기 약세에서 회복할 수 있었지만 2월 말과 3월 고점인 13,30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0년 미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1.82%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13,315포인트 부근에서 부진이 계속될 수 있는 장벽으로 남을 것으로 보고 이 지지선은 63일 평균 13,095포인트로 유지되며 12,725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니다. 단기 최저 바닥은 11,815포인트까지로 보며 이후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되어 13,880포인트 고점을 찍고 장기 목표를 14,000포인트까지로 잡았습니다. 형님들 요즘 주식으로 재미를 많이 못 봐서 힘드시죠? 저도 나스닥 빼고 비트코인 가서 단물만 쪽 빼먹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시드가 전부 달러라 원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펀드에 월급의 10% 정도를 넣었는데 전부 환매를 하고 비트코인에 넣고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기로 볼 만큼 변동성이 심하지만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은 보고만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하지만 나스닥을 전부 팔아버리고 갈 만큼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성과 인내심을 갖고 시장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전 배웠습니다. 지금의 워렌 버핏을 만든 건 찰리 먼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말을 빌려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면 덥석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죠. 3월 3주 위클리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